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룰드 공면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예제를 통해서 좀 활용도를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예제, 룰드 서페이스 02번을 한번 열어보시죠. 예제 삼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돌출을 하셨습니다. 스케치야 뭐 이 정도는 여러분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필렛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필렛 처리했습니다. 이런 필렛 처리하고 이런 필렛 처리는 틀립니다. 얘는 결국은 뭘 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원초 반경을 해가지고 50에 20, 여기는 50짜리 모서리에서부터 해서 안쪽으로도 20 한 거죠. 그냥 50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원형하면 50이면 이렇게 되는데 그냥 20으로 하면 다시 이렇게 안쪽으로 더 휜다는 얘기죠. 안쪽 요 R이 얼마라는 얘기죠? 20입니다. 그렇지만 시작 모서리하고 끝나는 모서리는 R50의 모서리에서부터 시작하고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안쪽으로 휘는 이런 필렛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당히 좋아요. 2014에 와서. 자, 곡면을 만들고 곡면을 이용해서 잘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곡면 필요 없으니까 토사구팽 넌 죽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안됩니다. 자, 분할선 하나 만들고요. 곡면을 제일 바깥쪽 곡면을 옵셋을 해가지고 곡면으로 잘랐습니다. 어디를 잘랐다는 얘기죠? 속을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옆에서 볼까요? 이렇게 단면을 보고 볼까요? 분할선 바깥쪽으로 한 거죠. 곡면을 안쪽으로 옵셋을 시킨 다음에 이 곡면이 안쪽에 있습니다. 제일 바깥쪽 껍데기를 안쪽으로 통째로 옵셋하고 그 곡면을 이용해서 잘라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지고 셀로 처리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곡면이 약간 앞쪽에 구배를 주고요. 필렛 처리하고 또 그렇죠? 이렇게 속을 필렛 처리할 때는 이렇게 섹션을 친 다음에 하십시오. 이걸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에서 안쪽 모서리를 잡기 좀 불편하죠. 그럴 때는 물론 그렇죠? 뭐 이런 와이어프레임 실선 표시하셔가지고 안쪽 모서리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좀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섹션을 친 다음에 이렇게 필렛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바디입니다. 솔리드 바디 하나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나누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곡면이 한다. 이 분할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할선을 이용해서 아니면 분할선의 이 스케치를 연장해 가지고 곡면을 분할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게 없다. 근데 이것만 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모서리 선을 활용해 가지고 룰드 곡면을 만들어 가지고 분할 기능을 써도 되겠죠. 자, 룰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룰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룰드 백테이 직각을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살짝 위로 올려놓죠. 아니면 아예 이걸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룰드 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단품으로 설계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위아래 코어 캐비티로 나눈다든지 그렇죠. 또는 그렇죠. 두 개의 별도의 단품으로 나눈다든지 나눈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혹시 그거 아시나요? 체결 피처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그룹을한지 립을 이용해서 여러분 상하 케이스 이렇게 딱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은 깎여 나오고 또 한쪽은 세워지고 해서 이렇게 딱 케이스가 맞물리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한번 제가 2012 버전에서인가 이거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 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금형하고 좀 관련이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 딴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룰드 공면하겠습니다. 모서리 찾겠습니다. 벡터의 직각으로 하겠습니다. 벡터는 저는 면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옆면 이게 평면에 따른 확신이 들면 이 면을 지정하면 되겠죠. 저는 정면을 찾겠습니다. 정면에 대해서 이 모서리 각각 찍어주면 되겠죠. 그 뒤에 찍은 정면하고 생성되는 면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평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곡선 따라 흐르지만은 실제로는 평이하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옆에서 한번 볼까요? 이쪽 면에서 바라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이 생성되는 이 평면이 곡면이 이 면하고 평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선을 하나 그어보세요. 그 선이 이 정면하고 평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면을 아주 잘게 착착착착착 오이 자르듯이 잘게 나눴을 때 그 면들이 각각 뭐 하다는 얘기죠? 정면하고 평행하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위에서 보면 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왜 백트에 직각으로 했느냐? 공면의 수직 뭐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20 해보면 한 30 정도 해볼까요?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데서요. 그렇죠? 자, 이런 같은 경우는 이런 선을 가지고 또 분할면으로 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걸 지금 바깥쪽으로 할 게 아니라 안쪽으로 집어넣을 건데, 그렇죠? 방향 안쪽으로 집어넣을 건데, 안쪽으로 집어넣다 보면 더 꼬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또 벡터의 직각으로 하시고 안쪽으로 집어넣는 것이 더 깔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크기 값을 크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면이 꼬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 쓰시는 겁니다. 저는 두께가 한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 정도로 해가지고 안쪽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으면 깔끔하게 이렇게 곡면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OK 누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곡면을 이용해서 피처에서 분할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곡면은 잘라내기 도구는 룰도 곡면 얘가 되겠죠. 자르기 하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요 두 개. OK 해보면 이렇게 두 개의 바디로 하나만 숨겨볼까요? 숨기기 해보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곡면은 지워버릴까요? 뭐 둘 다 지워버리죠. 마우스 오른쪽 바디 삭제. OK 누르면 이렇게 깔끔하게 곡면이 그래서 솔리드가 분할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기능입니다. 이거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물론 뭐 찾아보면 응용된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이 룰드 곡면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얘는 아주 좋습니다. 물론 뭐 몰딩 도구에 보면 파팅 면을 분할하는 이런 기능은 다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제였고요.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캠 비싸게 이렇게 모델링을 해봤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보스 돌출하고요. 평면을 이쪽에 비스무리한데 약간 밖으로 빼낸 겁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쭉 하나 그렸어요. 스케치 한번 들어가 보자. 면의 수직으로 볼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 따라서 지금 두께가 얼마죠? 여기가 5입니다. 여기가 5고요. 그러면 위아래로 따지면 10이 되겠죠. 10 개념을 10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다 찍었습니다. 어디다 찍었다는 얘기죠? 여기가 있습니다. 이 선상에 찍은 겁니다. 선상에 이 선상이요. 위아래. 그런 다음에 점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뺑 둘러친 겁니다. 곡면 포장한 거예요. 그렇죠? 스케치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구성이 너무 복잡하죠? 보기에서 구석 잠시 끄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두 개의 선이 위아래에 있는데 이 두 개의 선이 곡면 포장하면 다 생길 줄 알았는데 꼭 하나만 생기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죠? 자, 했던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것도 뭐 응용해보면 상당히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 면도 숨기죠. 이렇게 생긴 이 경로라고 할까요? 이 분할선, 이 선을 이용해서 최종 결과물인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럼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번뜩 떠오르는 것은 두 가지라고. 첫 번째는 이 수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수입 컷을 하는 겁니다. 이제 수입 컷을 하는데 그냥 수입 컷이 아니라 수입 컷 안에 보시면 솔리드 수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기능을 쓰시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여기다가 원통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걸 경로 따라서 솔리드 수입 컷을 해버리면 만들어질 수 있겠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거는 뭐죠? 룰드 곡면이니까 이 룰드 곡면을 이용해서 이런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0이었죠. 그러니까 룰드 곡면 처음에는요 뭐 할까요? 이 곡면의 수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이렇게 찍어보자. 이렇게요. 찍기 귀찮아요. 네, 삭제하겠습니다. 선택 취소. 옆에서 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나요? 자, 다시 한번요. 사각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취소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됐죠? 이쪽도. 근데 이쪽 선택하면 또 뒤쪽이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가미를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죠. 이렇게요. 그렇죠? 순간순간 공면의 수직 또는 벡터의 직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벡터는 어느 면, 윗면이나 아랫면을 잡아보죠. 그러면 그 면에 대해서 각각 벡터가 일정이죠. 면의 수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성이 결정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수직,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예로 본다면 공면의 수직도 괜찮을 것 같고 벡터의 직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0 좋습니다. 그 대신 안쪽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솔리드 바디를 잠시 숨겨 놓겠습니다. 숨기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선을 가지고요, 약간 밑으로 옵셋을 하겠습니다. 저는 10, 10, 10짜리를 하겠습니다. 자, 옵셋 루트 공면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위에서 본다 그러면 요 모서리선 있죠. 안쪽 모서리선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올가미 툴러요. 요렇게 안쪽 모서리만 잡겠습니다. 거의 안 잡히네요. 그렇죠? 이게 되어 있는가요? 모서리 선택하시고요. 요렇게 잡겠습니다. 그 대신 벡터의 직각으로 하셔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공면의 수직으로 하겠습니다. 순간순간 공면의 수직. 공면의 수직 안 내려오나요? 자, 전체 다 잡고요. 대체면 해볼까요? 수입을 해볼까요? 그럼요. 수입. 단 방향성은 저는 윗면을 찾겠습니다. 그렇죠? 예,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예, 수입이 좀 괜찮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서리가 이쪽이 선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서리에서 어떤 모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선택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요. 룰도 고민하겠습니다. 자, 수입하겠습니다. 어느 면요? 윗면 있죠? 윗면에 대해서 모서리 있죠?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방향은 반대로 하고 얘는 한 5 정도만, 원래는 10으로 할까요? 5였으니까요. 10만큼 내려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면 있죠. 면을 옵셋 하겠습니다. 위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면 그냥 찍지 마시고 공면 바디에서 룰드 공면 첫 번째 거 있죠. 10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근데 내려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완전히 벌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룰드 공면에 그거를 공면의 수직으로 한번 해보죠. 공면의 수직으로 하니까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벡터의 테이프, 벡터의 직각, 벡터의 직각으로 해볼까 그러면요. 예, 벡터 윗면, 이 면에 대해서 반대로요. 그렇죠? 근데 윗면을 잡으니까 벡터에 대니까 직각이니까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수입이 맞는 것 같은데 수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거를 옵셋하니까 좀 면이 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옵셋을 하지 마시고요. 물론 뭐 옵셋 하셔도 그렇죠? 옵셋 한 다음에 룰도 공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요. 지금 한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룰도 공면 만든 거예요. 그렇죠? 공면의 수직으로 했습니다. 저는 백대 직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자르기 쉽게끔 바깥쪽 선을 약간 늘렸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공면 늘리기로. 그 다음에 옵셋해서 밑으로 내린 거예요. 얼마만큼요? 10만큼 내린 겁니다. 여기는 4만큼 내렸네요. 네, 4만큼 정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룰도 공면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 면과 면을 채우기 위해서 공면의 수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수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10으로 하니까 이게 10으로 하니까 그래서 잘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4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만든 겁니다. 요렇게 만든 공면을 붙이기 해가지고 사각형으로 전체 다
붙이기. 텀이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은 좀 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리드 있죠. 솔리드를 보이게 한 다음에 곡면으로 자르기. 금방 우리가 만들었던 곡면 붙이기 있죠. 이걸 이용해서 잘라버리면 이렇게 잘리는 거죠. 그 다음에 곡면 붙이기를 바디 삭제하면 이렇게 생성이 되는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억지로 룰도 곡면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실제로 모델링 할 때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응용 예제라고 보시고 여러분이 룰도 곡면이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만들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만들 때도 투영을 하셔도 되지만은 경로 만드실 때, 그렇죠? 자, 한번요, 정면을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그렇죠? 빼고 수직 뒤집기, 오케이. 적당히 뺀 다음에 스케치 면의 수직으로 볼까요? 그런 다음에 어떤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곡면 포장 해볼까요? 피처에서 곡면 포장, 선, 그 다음에 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원목도 아니고 보는 스크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교차되거나 열린 윤곽선에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 닫힌 윤곽선이 되어야 되네요, 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투영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선 잡고 면에요, 스케치를 이 면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투영하니까 완전히 이렇게 돼버리죠. 또 이것도 문제고, 그렇죠? 이런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사각형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세점 사각형 이렇게 일단 이렇게 만든 다음에 곡면 포장 선을 면에 스크라이브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쓰면 되겠죠. 예, 숨기기. 만약에 이 선 따라서 어떤 그렇죠, 곡면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도 이 룰도 곡면을 쓰면 아주 편하겠죠. 곡면의 수직, 모서리는 요 모서리만 쓰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상당히 깔끔하게 10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뭐 또 두께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상한 모양 만들어낼 수 있겠죠? 두께요? 한 3 정도로 줄까요? 오케이 하시고 바디 합치기 하지 않겠습니다. 네, 두께를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다 이제 셀로 또 파볼까요? 한 1.3이었으니까요. 한 1 정도로 하시고 미리 보기 이렇게 파면 되겠죠. 자, 제거될 면은 이쪽 면도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 잡아볼까요? 그럼 이렇게 미끄럼틀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알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냐, 그런 것들은 이제 창의적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유용하게 이 루더 공면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